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좀 늦었는데요. 제가 어제 좀 바빴고, 어제 바빴지만 오늘 이제 젊은 사람 두 사람, 그 파이 KYC, 한 사람은 KYC 신청서 자체도 내지 않았고, 한 사람은 이제 준비가 안 된 거 이렇게 해서 좀 해주고, 그 두 사람 좀 도와줬고, 요즘 정말로 열심히 이제 KYC가 1300만이 넘었다 그러죠. 근데 그 두 사람 KYC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직접 이제 보니까 그 KYC 신청할 때 그 이제 우리 이거 비밀이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알려주면 안 되지만 완전히 동영상 KYC 신청하는 자체가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아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일본의 마이넘버, 그 다음에 중국의 사이버 스페이스는 며칠 전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인도의 안화르,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제 어떻게 이 라이브죠, 이게 라이브 KYC죠. 라이브 KYC를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언제부터 많이 생겼냐면 코로나 이후에 대면 KYC가 안 되니까 유럽이건 전 세계가 대면 KYC가 안 되니까 인터넷상에서 KYC를 하려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고 여러 아이디가 생겼고, 저는 KYC 파이코인 KYC가 지금 이제 임시로 하면서 또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방법 특허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 특허는 코로나 때 파이는 물론 먼저 시작했지만 2021년도에 파이코인식의 이제 비디오 KYC를 한 기업, 오늘 그 얘기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 같은 게 안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KYC 같은 게 생기면은 그런 전염병 같은 게 생기면 KYC가 또 문제가 되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파이코인이 더 힘을 갖게 되면 국제 코인 거래소에다 요구를 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니네도 우리처럼 KYC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대면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KYC 방법을 했는데, 은행하고 증권회사하고 코인 거래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 같은 건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코인 거래소는 인터넷 보면 업비트에 상장한다, 어디에 한다. 글쎄요. 그거는 정말 보석을 돌가게에다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엄청난 KYC를 해서 저 돌멩이 파는 가게에다가 넘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거래소를 새로 만들든지, 지금 이제 그 보면은 그 파이코인에서 그 로드맵 넘버 2, 그러니까 로드맵 3가 이제 국제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세계적인 기준이 코인에 대한 게 나오는 거고, 코인 1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앱을 개발하고, 코인 2가 우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KYC 한다는 내용이 지금 데모로 나왔는데, 그것 자체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나와서, 이게 파이코인 KYC는 국제 코인 거래소의 표준이 될 것 같다. 근데 얘네들이 이게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다른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10명을 통해서 이거 방법 특허를 했을 것도 같아요. 방법 특허. 그러니까 지금 이제 KYC 검증인이 되려면 KYC 신청하려면 1파일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1파일을 내야 되니까 10명이 자기 거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있죠. 인도의 안화르, 일본 마이넘버 이런 거 실패 많이 했죠. 근데 중국의 사이버 스페이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파이코인의 KYC가 다시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토큰 경제학의 핵심인데, KYC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 보이는 이게 너야? 이거거든요. 이게 너야? 이거를 이제 그 스페이스 아이디, 지금 스페이스 아이디를 하면서 이게 2024년 4분기부터 이제 로드맵을 발표해서, 파이가 아니에요. 다른데요. 이렇게 해서 2023년 작년, 그래서 얘네들 로드맵을 쭉 한번 제가 봤더니 토큰 경제학의 스페이스 아이디를 했는데
파이코인처럼 그런 비디오 KYC가 없어요. 비디오 KYC가 없어요. 비디오 KYC가 없으면 지금 아무튼 코로나 때 정말로 비디오 KYC가 필요했는데 그 다른 회사의 스페이스 아이디, 심지어 중국의 스페이스 아이디에도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지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혁에 따른 이제 제도나 법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청태화빵 여사가 공부한 영역에서의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세상이 되고 이러이러한 세상이 지나면 이게 너야? 라는 거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믿으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바이낸스 이런데 BNB 이런 데서 하면 뭐 스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해서 이름 확인하고 하는데 이걸 지금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파이코어 팀에서 우리는 이거 못 믿어. 이거 실명하기 못해. 이런 게 다 돈 세탁하게 되는 거고 국제 간의 자금 불법 자금 이동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아이디가 이제 이 IT 공간에서의 이게 너야? 이게 확인이거든요. 이게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랬고 이래갖고 나름대로 진화해서 스페이스 아이디 2.0까지도 오고 막 했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파이코인의 뒤꿈치에도 못 쫓아오는 현실이라는 거죠. 파이코인 같으면은 어떻게 지금 이제 이게 요번에 이제 지금 8월달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아이디, 스페이스 아이디를 추진하는데 이거 온라인 감시 추적기다는 거다.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 니네들이 사이트 가입할 때마다 그 아이디 내야 되고 야 복잡하지 않냐? 그런데 그 회사들이 니네 아이디를 막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해킹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관리해 줄게 국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지금 뭐 8월 한 달간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이 나야. 여기서 코인 채굴한 사람이 나야. 지금 업비트도 이런 거 안 돼 있거든요. 업비트도 사실은 거기 실수로 뭐 잘못 가면요 가급적 안 주려고 얼마나 어렵게 해놨는지 몰라요. 이게 이분이 이제 했다가 웨이보에 올렸다가 이거 고대 호적제다. 호적제 뭐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파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파이의 아이디 KYC를 보면 저도 오늘 KYC 이제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이죠. 근데 이 주민등록증은 일본이 없어서 이거 갖고 마이넘버 할래다가 한 60% 하고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있는 나라 별로 없죠. 이것도 우리 1968년도에 이제 김신조 사건으로 이제 무장공비들 내려왔을 때 이제 이런 거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예비군도 만들어지게 되고 주민등록증 제도가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런 변혁 과정에 일본이 한국 주민등록 제도가 너무 좋으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됐죠. 그래서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거진 없죠. 근데 파이는 이런 국가 아이디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운전면허증 했죠. 이거 운전면허증 하려면 앞뒤가 다 있어서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국제 운전면허증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한국 영문이지만 당연히 파이코인 측에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KYC를 제대로 잘 하려면 역시 어느 나라에서나 잘 통용이 되는 이제 패스포드로 하는 게 여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권 갖고 와라, 여권으로 하라. 이게 다른 나라는 이제 자기 거주지에서 자기가 받은 편지라든가 안 그러면 재산세 증명이라든가 보통 편지하고 재산세 증명이거든요. 유럽 같으면은 2달만 내면 2달치를 먼저 보증금이 없이 2달치 내면 거기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편지를 받은 거.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하고 예고한 거를 그런 데다가 내도 막 코인 거래소 같은 데는 막 해주지만 은행 같은 데서는 서류는 받아놨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자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2년 3년이 걸려도 KYC를 안 해줘요. 은행원이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 뒤집어 쓰는데 해줘요.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유럽이 소매치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런 국가에서 그다음 은행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지만 KY 파이가 무서운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파이에 이제 추가적인 범 스페이스 아이디를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비밀 구조 24개 이거죠. 이것도 파이처럼 이렇게 막 비밀 구조 엄격하게 하는데 없죠. 지문 인식으로. 참 댓글 보니까 비밀 구조 잊어버렸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핸드폰 바꾸지 않으신 분은 지문 인식으로 먼저 하시게 되면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여기도 마이그레이션 할 때 비밀 구조를 넣든가 아무튼 상황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밀 구조를 잃어버리셔도 지문 인식으로 자기 핸드폰을 해두게 되면은 지금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 비밀 구절도 이게 너야? 라는 거를 확인하는 또 다른 KYC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문인식으로 하고 여기 지문인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지문인식 하실 줄 몰라서 뭐 여기 와서 하신 분도 계시고 자제분한테 부탁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이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요즘 시골에서 어른들 많이 와. 자기도 옆에서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뭐 시골에 살더라도 뭐 당신 같은 사람 찾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뭐 저희 집사람도 뭐 학교 다 나왔지만 영어만 보면 뭐 이렇게 다 어떻게 될까. 컴퓨터도 손대기 무서운데 영어는 더 무섭죠. 거기다가 뭐 지갑이라 그러니까 비밀번호라 그러니까 더 무섭죠. 그래서 이거 여기 있죠. 그리고 가장 한 게 이게 비디오 KYC죠. 제가 이 비디오 KYC라는 회사가 파이코인의 KYC랑 많이 유사해요. 그렇지만 못 미쳐요. 루빅스라는 회사 이거 파이보다 늦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디오 KYC를 하는 거 보니까 파이의 KYC 자체는 특허는 아니겠구만. 이 기술은 단 지금 파이오니어들한테 0.1파이씩 주고서 검증인들이 해주는 이런 인적 방법은 이거 방법 특허 내놔야 되는데 뭐 내놨겠지.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 특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동영상 KYC를 한다는 회사도 파이보다 늦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디오 KYC 하는 걸 위해서 하게 되 보면 이제 뭐 대표적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파이코인에서 하는 걸 하는데 많은 은행들이 이게 근데 옵션이에요. 의무 사항이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비디오 KYC 몇 개의 은행과 회사들이 비디오 KYC를 지금 하고 있긴 한다. 그러면서 혹은 뭐 어떤 추가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동영상 말고도. 근데 파이처럼 마치 미국에서 범죄자 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시오,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가 쭉 나오던데 제가 오늘 지켜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랑 달라요. 이런 전문적인.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도 보게 되지만 코로나 때 코비드 19이 2020년도에 했을 때 은행들, 금융기관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게 KYC를 정상적인 업무가 할 수 없었다. 그렇잖아요. 대면해서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이때 이제 인도에서 이거를 이제 인도 리저브 뱅크에서 이거를 했나 봐요. 비디오 KYC를 2020년 초에 했나 봐요. 파이랑 비슷한 시점에서 했죠. 그랬는데 이것도 뭐 파이처럼 이렇게 파이처럼 이런 동영상, 그다음에 지문, 비밀 구절, 운전면허증, 뭐
아이디, 여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인도 안화르는 어떻게 했냐면요. 인도 안화르 일본 마이너 그러니까 인도 안화르는 뭐 거기도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8억 1,500만 명 데이터만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스페이스 아이디 한다고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게 시대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KYC가 돼야 되는데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KYC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거 나중에 파이는 이미 이만큼 됐으면요 나중에 그 사람의 음성도 할지 몰라요. 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성도 그 사람의 음문. 그러니까 지문, 음문 이렇게 되면서 강화하는데 점점 이제 파이는 진화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코인은 이 KYC 자체로 1파이 1000불 가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가 무슨 청대업빵처럼 무슨 인류학자도 아니고 앞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일본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막혀. 중국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막혀. 인도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막혀. 지금 파이코인 KYC는 안 막혀요. 이렇게 하면 안 막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도 같이 하는데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장 완벽한 은행원 1명이 보는 게 정확하겠어요? 파이오니어 10명이 보는 게 정확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무작위 10명. 감사합니다.